삼성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쪽에도 매출 있고 엔비디아 쪽에도 매출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돈을 잘 벌 거야. 그래서 리노공업이 최근까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 걸려있는 밸류체인은 강하고 반대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불렸었던 기업들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런 조정일 때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되고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연관되고 삼성전자 연관이 돼서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되고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안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가져가야 되나 이 기업은 포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종목은 첫 번째 리노공업, 두 번째 ISC, 세 번째 TS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가져가야 될 때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차트의 패턴을 먼저 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좋았던 기업은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짧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다 했는데 오르지 못한 기업은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리노공업 봅니다. 차트 일단 첫 번째예요. 상대적으로 ISC를 볼게요. 박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리노공업이 ISC보다는 더 좋아 보이죠. 네. TSE도 봅니다. 급상승은 하긴 했지만 최근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차트의 기준으로만 보면 일단 반도체 소켓 쪽은 여전히 리노공업이 생각보다는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리노공업의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의 많은 쪽이 삼성전자 쪽인데, 삼성전자가 흘러도 이 기업은 잘 버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트가 다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죠. 이 기업이 리노공업의 재무제표인데 영업이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대예요 일단. 그러면 이 기업은 뭐예요? 10,000원을 팔면 4,000원이 이득인 회사예요. 엄청나게 마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최소 7에서 최대 12가 많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남기면서까지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때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도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그럼 경쟁사의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ISC입니다. 얘네도 높아요. 높긴 높아요. 그런데 리노공업의 주가를 넘길 만큼의 어떤 명분이 있는 숫자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비교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해도 ISC보다는 훨씬 더 높은 리노공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으로도 우선은 리노공업이 가장 견고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내용을 봤더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리노공업이 가장 좋네. 그래서 리노공업이 최근까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날까? 자, 리노공업이 만드는 테스트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리노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거예요? 박수. 얻어 걸렸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름을 딸 정도의 부품이 있다는 건 다른 회사들이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혼자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노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기술의 특허의 독보적인 어떤 지휘력. 물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핀 방식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핀 방식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리노공업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도 다 납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쪽에도 매출 있고
엔비디아 쪽에도 매출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돈을 잘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 기업의 어떤 매출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이 기술의 불신이 갑자기 시장에 퍼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시장의 수급 영향 때문에 빠지면 없으신 분들에게는 뭘까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리노공업이 그렇게 좋아? 매수를 했는데 이 리노핀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없이 그냥 시장의 수급의 변화 때문에 그냥 환율이 오릅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도 밀리고 하이닉스도 밀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밀리고 리노공업이 밀리면 그런 분들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나는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변수가 생겼네. 그럼 이 변수에서 내가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할 매수에 대한 고민 없이 한 번에 다 삽니다. 그리고 가면 나 주식 잘해, 직장 때려치고 오늘부터 나도 앉아서 요거나 좀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분할 매수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을 사두고 이러한 변수가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돈 잘 번 거는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네. 앞으로 그럼 얘네들이 돈을 잘 벌 거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하느냐? AI 관련 반도체를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AI 산업은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챗GPT의 기술력 정말 놀랍습니다.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는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을 올리려면 삼성전자는, 애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그렇죠.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퀄컴도 급성장을 하고, 아마존도 급성장을 하고, SK하이닉스도 급성장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애플이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을지언정 그것을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기가 없다면 우리가 챗GPT 이용하기 불편하잖아요. 또 사람은 그 불편함이 있으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한번 대신에 반대로 편리함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올 초에 삼성 갤럭시 S24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의 어떤 주가의 반등도 그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결국 아이폰 16에 AI라는 것이 탑재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기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거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이 테스트 장비 쪽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디바이스를 모바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 LG전자의 백색 가전 이런 것들에 이제 AI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AI 붙였다 그래서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마진율도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LG나 삼성이나 그렇게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기업들 또한 당연히 높은 영업이익률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리노공업이 크면 같은 섹터 안에 있는 ISC라든지 TSE도 큽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리노공업보다 ISC가 못 큰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ISC가 사실은 점유율은 더 높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리노공업이 월등히 앞서고 있구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니 리노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1등주보다는 2등주, 3등주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주는 너무 오르니까 얘네들을 뒤늦게 쫓아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2등주, 3등주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종목분들은 1등주가 안 가는데 혼자 갈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1등주가 3% 5% 조정받으면 이 종목군들은 6% 10% 조정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는 매매를 하시려거든 주도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당연히 그 주도주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선주 네. HD 현대일렉트릭 네. 그것만 봐도 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IT에 정말 고민이 많으시다면 딱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차트의 모양. 같은 섹터,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만약 어떠한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섹터 내에 종목군들을 2개에서 3개 정도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 재무제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영업이익률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업이익률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보통 1분기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1분기에 체력이 많은 기업들이 마지막까지도 가장 쭉 오래 뛸 수 있습니다. 근데 1분기부터 비실비실하다,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반도체 IT 종목에 물려 계시다면 딱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인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기업인지 꼭 분별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만약 그게 결심이 섰다면 6월 달에는 그 기준대로 비중을 줄일 건 줄이고,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확대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왜 6월이에요? 아마 일주일 뒤면 썸머랠리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머랠리가 나오는 또 주간이다 보니 안가는 조금 빨리 줄이는 게 좋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반도체 IT에 대한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거래량이 어떻고 거래 대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터지고 나봐야 많이 터졌구나, 그래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걸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장기 트레이딩은 하셔야 된다. 저는 반도체 IT는 이 이야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